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남의 집이 10월 15일에 개봉해가지고 2달 넘은 후에 이 연말에 GV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송지효 배우님 외에 이렇게 많은 적극적인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어떤 얘기드리고,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 1시간 정도 운영할 거고 마지막에도 사인회가 있으니까 이탈하시는 건 없겠죠? 꼭 사인 받고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송지효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남의 집에서 태자 역을 맡은 송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홍대에서 걸어오는데 굉장한 유혹들이 많더라고요. 맛있는 집도 많았고 재밌는 곳이 많았는데 2025년 12월 26일 날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만남의 집의 마음처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하는 거. 앉아도 돼요? 아니,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남의 집에서 서주임 역을 맡은 정효정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태저 주임님과 같이 교대 근무를 한 서주임이고요. 왜 그 있잖아요. 음악 칠 때마다 열에 웃는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던 정효정이고요. 저희 2023년 12월부터 지금 이 계절 1월 말까지 2월 7일이죠. 그때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지효 선배님이 막 엄청 추워하면서 저희 다 오들오들 떨면서 되게 즐겁게 요 따뜻한 그 마음 가지고 모두 임했던 그런 작품이어서요. 오늘 그 따스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계장 역 맡았던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어느새 또 다시 촬영했던 겨울이 됐는데 되게 추운 날이잖아요. 이렇게 춥고 연말에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따뜻하게 늘 잘 관람하셨죠? 네.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남의 집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차정윤입니다. 저희가 GV를 9월서부터 사실은 꽤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모든 배우님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만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상영이자 마지막 GV인 되게 뜻깊은 자리인데요. 하필 한파가 닥쳐가지고 오늘 되게 표가 많이 취소되는 거를 봤어요. 근데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함께 출연해주신 배우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드리고 소개드리고 싶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 드리고 인사라도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 무선인가요? 네, 네, 제가 네. 마이크 좀 있어서 드리고요. 저 뒤 마이크 네. 테스트 한번 해봐주세요. 되는지. 예, 안녕하세요. 3장 5방에 617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3상 5방 592 수영 역할을 맡았던 민소연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함께 마지막 GV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따뜻한 연말 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저한테 유일하게 욕했던 수면자 재소작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소자와 교도 간의 어떤 이 대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살짝 긴장은 좀 있기는 한데 훨씬 더 훈훈한 어떤 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지금 참석하지 못한 그 지금 지성 배우님 오셨어요. 오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배우님께서는 저희 지난달에 이제 한채라는 영화로 또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인사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뛰어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민부장의 지성은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진 다음에 관객분들 얘기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니까 원래 다 질문이라는 게 다 처음이 어려운 건데 뭐 그래도 꼭 적극적으로 마지막 시간일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포문을 좀 열기 전에 그 최근에 성지호 배우님께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펼쳐졌던 서울국제영화대상에서 배우들이 꼽은 최고 배우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무대 통해서도 이제 그 소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짧게 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배우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싫어하고 계시는데 주목받는 걸 싫어하셔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상을 네, 받으니까. 사실 제가 그날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상복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나면서 저한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상도 주고 정말 추억도 주고 시간도 여유도 많은 거 줬지만 진심으로 제가 만남의 집이라는 시나리오에 감사한 게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많이 힘든 시기 고민이라는 정말 그 동굴이라는 저만의 표현으로 동굴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굉장히 햇살처럼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항상 달리는 프로그램에 밝은 이미지가 아닌 정말 단면 이미지가 아닌 양면 모든 면에 저를 봐주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차정희 감독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너무 저라는 연기자도 있지만 인간 송지효를 참 많이 치유해준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알려주신 영화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사실 그날 그 자리에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촉박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목받으면 약간 저번에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정말 좀 많이 저에게는 뜻깊은 제품이랬다. 뜻깊은 작품이고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평생 저에게는 따뜻함을 간직해주는 마지막 2006년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배우님들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 그리고 저를 치유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연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SNS 등에 그때 말 못했던 오늘의 어떤 얘기들을 꼭 많이 좀 전해주실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송지효 배우님은 기존 어떤 영화들에서 좀 장르화된 어떤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어 보이는 그런 어떤 연기들을 좀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만남의 집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맥락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작품이고 배우로서 좀 더 뭔가 더 뚜렷한 어떤 연기를 펼쳐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도 말씀에 100번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그 작품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차정현 감독님의 단편선이 한번 꼭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편들 나가요나 그리고 비 내리는 날의 양자강 그리고 상주 같은 작품들에서 보면은 약간 여성들의 어떤 느슨한 연대 같은 것들을 늘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그늘진 예컨대 윤락 여성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남의 집에서도 그게 한 곡지 들어가긴 하죠.
저도 준영이 이제 노래방에 가게 될 때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쭉 갖고 있는 어떤 와중에서 첫 장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첫 장편에 임하는 어떤 일종의 결기라거나 뭔가 생각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만남의 집, 이 교도관이라는 혹은 교도소 안에 어떤 또 특이하게도 교도관의 어떤 시선으로 담아낸 어떤 이 영화는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 영화 제목이 만남의 집인데, 이 영화는 어떤 인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모든 게 인연인 것 같아요. 영화 어떤 작품을 제가 하게 될지도 인연이고, 제가 어떤 배우님들과 같이 작품을 하게 될까도 인연이고, 모든 게 다 인연이어서 운도 따라야 되고 어떤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남의 집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랐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되게 오래 걸렸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아마 저뿐만이 아닐 텐데 제가 썼던 첫 번째 장편 시나리오가 만남의 집은 아니고 세 번째로 쓰게 된 장편 시나리오였는데, 앞에 두 작품은 제가 연출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되게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만남의 집이 제 첫 장편이라는 거에 되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첫 마음의 씨앗으로 여자 교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시나리오를 써야지라는 거는 제가 영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한 5, 6년 전서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그래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근데 교도관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직업군은 아니고 우리랑 좀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늘에 있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표정한 얼굴 너머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교도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취재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또 시나리오 쓰는 데 시간이 가고, 배우님들 만나는 데 시간이 가고 해서 저의 지난 한 4년, 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간 작품이 됐습니다. 이게 첫 준비하는 작품들을 바로 이제 입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낭만은 이 어떤 사르렁판 같은 이 영화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작품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저가 뵙고 만나고 겪었던 차정현 감독님 한 번만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차정현 감독님은 제가 이런 좀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감독님은 창작자다, 아티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배고파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많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은 자기가 영감을 받고 어떤 아이템을 얻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마주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고 오롯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상상력으로 글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글 쓸 때 말 한마디도 의미 부여가 됐고 환경도 상황도 다 의미 부여가 되시는 분이라서 창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는 정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영화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영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창작에 좀 뛰어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연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시는 건가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감독님은 더 괴로워야 돼요. 감독님이 더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워서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아픈 만큼 또 좋은 글이 나오니까 네, 감독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 훈훈한 어떤 칭찬 일색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랄까 좀 진행을 하다가 좀 이제 하지 못했던 어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컨셉으로도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분들 앞에서 증명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꼭 담아놨었어요. 좋습니다. 질문을 사실 할 게 많은데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매우 긴장이 되는 어떤 상황인데 제가 일단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송지효 배우님이 연기한 태저와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윤혜리 배우님 못 오셨지만 해림은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안 되는 건 안 된다 태저는. 이제 뭐 예외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어떤 태도였다면 해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음식을 맛보라는 것도 아마 태조였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진행하게 되고 몸이 많이 아프면 제소자들이 마음이 쓰인다. 어떤 이러한 태도는 상반된 어떤 느낌이지만 나중에 태저가 말하자면 해림에 동화되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기점을 영화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스르륵 이제 흘러서 그렇게 해림에 좀 더 동화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기라거나 모멘텀에 대해서 송지효 배우님은 연기를 하면서 좀 그런 거를 갖고 있으셔야 좀 변화된 어떤 연기를 또 펼치시기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서 좀 얘기를 저는 우리 모더레이터 분이 문자 왔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태저는 원래 제가 생각하는 태저는 해림에 같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해림이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쏟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중간 대사에서도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전 사실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태저는 원래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든 걸 주고 싶은 만큼의 자기 직업과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감정이 오고 가는 걸 원했겠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 저한테 욕도하신 적이 우리 배우님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겪고 재소자들이랑 매일 복닥거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서서히 이렇게 좀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으로 숨기려고 하다 보니 지금의 태저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감독님이랑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떤 포인트가 아닌 서서히 예전의 태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태저가 해림이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문자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좀 영화를 너무 사력 있게 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아니요. 아니 근데 너무 그 맥락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딱 이제 번듯하고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저처럼 생각했던 분은 아직 지금 부가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관람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정유정 배우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마 사투리가 아니었다면 사실 더 기억에 안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꼭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 사투리로 연기함으로써 너무 또 맛깔나게 또 해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투리로 하는 딱 유일한 어떤 교도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님과 상의하에 이건 내가 좀 물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내가 좀 더 이제 뭔가 돋보이거나 혹은 이제 뭔가 이게 드러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그걸 설정해 주셨다면 어쨌든 또 어떤 배우님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드러나기가 좋은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투리 연기를 하셨을 때 뭔가 어려우신 부분이나 부담이 없으셨는지. 오디션 봤을 때는 수감자로 사투리를 했었었고요. 저희 교도관들끼리 모여서 첫 리딩할 때 표준어로 했는데 감독님이 사투리로 해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즉석에서 사투리를 했고 전적으로 표준어를 주시고 제가 사투리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투리 컨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게 모국어고 감독님은 이제 표준어만 아시니까 근데 많이 믿어주셨고 조금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요청해 주셨고 현장에서 그런 게 바로바로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항상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유일하게 사투리 쓰는 교도관, 그리고 여자 교도관 얘기가 어쨌거나 전국에 한 2,000분 정도 계신데 다양하게 전국에 계시니까 감독님이 좀 표준화 말고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그런 걸 좀 담고 싶어 하셨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네. 혹시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때 저희가 배우님들께 대본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교도관 역할의 대본, 수용자 역할의 대본 이렇게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때 효정 배우님은 수용자 역할을 연기를 해주셨었고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효정 배우님이 교도관 역할의 어떤 대사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캐릭터라이징과 딱 어떤 캐릭터의 이 배우님 매칭을 해나갈 때 어떤 사실 직감으로 이렇게 이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서주임이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를 되게 맛깔나게 하는 교도관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적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 배우님들이 다 교도관 역할을 맡으시면서 실제 교도관들을 제가 뭐 만나게 해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제가 만났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 교도관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 한 분 한 분이 실제 교도관님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대표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면에 되게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독립영화 씬에서 그 안민영 배우님이라고 참 사투리 잘하는 배우님이 네. 계신데 네. 정유정 배우님도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감사합니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성은 배우님께도 좀 민부장 역의 지성은 배우님 또 이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의 그 뭐랄까 그 극 중에서 말하자면 태저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충분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면전 앞에서 이제 더럽게라는 이제 말을 쓰면서 대놓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게 되는데 좀 사실 이 인물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계들이 혹은 이런 어떤 말을 주고받는 어떤 이 형태들이 왜 이렇게 그 형성이 되었을까 궁금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지성은 배우님도 민부장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준영을 만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장에게 이게 고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좀 어떻게 그런 어떤 태조와의 어떤 그 뭐랄까요 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어떻게 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나름 핵심 중 하나였을 것 같기도 해요. 연기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을지. 극 중에서 제가 전화를 거는 분들의 소리를 다 듣고 어떤 내용을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수용자들이 지내는지 일종의 감시,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선을 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에게도, 그러니까 민부장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선역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민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거기에서 선을 분명하게 지켜줘야 하는 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선배님들 앞에서 뭔가 좀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버릇없다 뭐 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식 자리였고 그게 이제 쌓여있던 중에 그때 아니면 또 언제 얘기하겠나 싶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이 그렇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해림
보다 제가 먼저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태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저가 아까 그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혜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그래서 조금 저 선배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쌓여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위치에서 비슷한 후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사람이 거울처럼 느껴지고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비슷해 보이고 이러니까 더 약간 안이 고울 수도 있고 왜 저 두 사람은 저렇게 분위기를 저렇게 만들지? 애매하게 시리?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혜림이가 이렇게 고기를 주는 것도 괜히 한번 그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했고 네, 그게 이제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이 교도소의 질서가 확립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그런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종의 원칙주의자 같은 어떤 지점들이 분명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진짜 와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계장 역의 김미숙 배우님께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이제 그 민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가 태저를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아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태저를 이제 약간 더 감싸는 어떤 듯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랄까요, 같이 오래 근무했던 게 가장 좀 그 오래 근무한 어떤 사이라서 좀 더 태저에게 마음이 좀 가 있었던 건지 좀 더 이제 뭔가 품어주는 그런 어떤 태도의 기저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처음 처음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감독님이 이제 그 참고하셨다는 책이 있었어요. 실제 계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의 왜 하필 교도관이야?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쓰신 그 교도관 선생님이 계장님이세요.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전 제 모델?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인물이 그냥 약간 흡수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교도관님께서 굉장히 재소자들도 아주 가족처럼 잘 챙기시고 이미 출소하신 분들과도 계속 연대를 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잘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인물이 저한테 그대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 해리 배우하고 또 우리 주연의 태저하고 한계장이 약간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있는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거쳐서 지금의 한계장. 그리고 제가 그때 연기할 때 생각했던 건 내가 태저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약간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약간 조력을 해주는 선배님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조력을 해주는 선배이고 싶다. 그렇게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마음을 좀 더 썼던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부장 같은 경우도 그 회식실에서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네. 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저 마음도 내 마음이고 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어떤 교도관 그 질서가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교도관들은 다 한 마음인데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겠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한계장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는 진짜 뭐 이게 딱 틀어졌을 때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는 다 탁탁 자르고 안 돼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꼬치꼬치 묻기는 했지만 그런 맥락들을 분명 관객분들께서도 충분히 추측하고 이 영화의 어떤 세공되어 있는 연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그런 행간들을 맥락들을 이제 저희가 느끼고 발굴하고 해서 좀 조립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되게
아슬아슬하겠지만 꽤 잘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관객분들께서 와닿게 느끼지 않았을까 저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 보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와닿지 못한다면 영화의 좀 호가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 많이 좀 이렇게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12,000관객까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송지효 배우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 얘기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를 데리고 자꾸 힘들게 하세요? 질문은 드려야죠. 제가 못 드리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드릴 수 있도록 네. 할게요. 아까 그 송지효 배우님께서 너무 멋지게 잘 좀 설명을 해주셨기도 한데 또 태저와 준영에 대한 어떤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도 또 있을 것이기도 한데 처음에 그 샹 꺼트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준영이 얘기할 때 그 인서트 됐던 그 배우님의 표정, 그러니까 마치 좀 과장을 보태자면 과거에 본인을 맞는 듯한 어떤 느낌이나 혹은 약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혹은 그 준영에 대해서 극 중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제 여성의 어떤 새로운 그 시작이 되고 있는 그 양호실에서 뭐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 좀 제가 약간 과장해서 본 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대사에서도 태저와 준영이 좀 더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뭐 불안하면 몸이 아프다 그랬나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연결된 부분도 좀 있었을 텐데 배우님께서는 태저라는 캐릭터와 이 준영이라는 어떤 이 인물의 어떤 말하자면 좀 연계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뭐 그 과거를 봤다는 건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우님 혹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사실 준영이는 제가 생각하는 태저는 준영이를 보호한다. 준영이에 대한 어떤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로 대하는 것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오히려 준영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준영이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태저가 제가 태저였으니까 예전에 내가 이랬었었는데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혹은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준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로서의 느낌보다 아이한테 이런 걸 꺼트리지 말라고 했었던 오히려 어른들에 대한 생각이 더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느꼈을 때 태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요동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것조차도 교도소라는 담장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밖에 나와서 수용자의 자식을 보면서 한 아이가 아닌 그 아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보면서 나도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어요? 감독님 수습할 거야?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맞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맞아. 근데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할 때 의도도 그랬고 이거는 준영 연기한 배우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지호 배우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시나리오 쓸 때 마음 먹었던 게 이거는 이 둘의 어떤 관계와 이들이 주고받는 마음들은 어른과 아이 어른이니까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되게 바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태저는 좀 그런 사람이고 예를 들면 함부로 훈계하거나 조언하거나 하지 않고 너 왜 여기까지 뭐 이 시간에 뭐 술을 먹고 너가 뭐 제정신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한테 좀 실망했어. 그리고 네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된다. 이런 얘기가 그냥 어른과 어른이 나눌 법한 나눠도 어색하지 않은 대화들을 이 두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저희 영화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가 갈리거나 어떤 분은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계속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어지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가다울 수 있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뚝뚝 끊어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흐름들을 같이 연기한 배우님들이 되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친절한 감독님 덕분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버벅거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감독님 다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했었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되셨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네, 그럼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좀 가능하시다면 어떤 작품에 좀 국한된 어떤 얘기를 좀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손들기 너무 힘든 거 아시지만 어떤 용접은 없으실까요? 1타로 질문하고 싶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네, 어떤 거 좋아하시는 좋습니다. 저기 중간에 계시는 분에게 마이크 드릴게요. 이게 그 서서히 그 감정의 변화를 느끼도록 찍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찍은 게 아니면 그 정도를 이렇게 씬마다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 조절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님들이 순서대로 찍지 못하실 텐데 그래도 저는 아주 큰 줄기 안에서 좀 연출자로서 감사하고 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진 않았기 때문에 좀 큰 줄기 안에서의 시작과 중간과 끝 이 촬영 순서는 PD님께서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전에 뭘 찍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왜냐면 매일매일 너무 전쟁터처럼 지나가니까. 근데 다음날 일주일 전에 찍은 거에 다음 순서인 씬이 이제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또 다시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감독님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와 연출이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에서 가면서 제대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배우님들과 저와 그건 약간 통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배우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시고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오시고 연구를 진짜 많이 해오신다라는 걸 제가 촬영이 끝난 후에 알았어요. 근데 저의 어떤 비법이랄까? 비법은 아니고 저의 방법은 그냥 그날 찍어야 되는 씬들, 그날 찍어야 되는 컷들 그 하나하나에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컷 한 컷 잘 찍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거. 근데 저는 시나리오를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왔으니까 그게 아마도 어떤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제 몸이 반응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힘을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망하면 이제 어떡해요. 편집실에서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만남의 집은 그 큰 줄기 안에서는 크게 어긋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운이 좋았죠. 배우님들 덕분입니다. 이게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뭐 사이도 좋고 막 이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촬영장에 갔을 때 저희도 이제 앞에 찍었다 뒤에 찍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연기해야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촬영장에 가면 아 이만큼 해야겠구나라는 게 약간 알겠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좀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분위기나 어떤 이런 호흡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연기하면 감독님께서 알아서 뭐 과하면 과하다고 해주시겠지. 약간 이런 믿음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들어주신 김에 제소자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그 안에서 그 미영이라는 인물을 필두로 해서 약간 왕언니처럼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양각색으로 약간 욕도 섞어가면서 연기하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안에서 좀 어땠나요? 좀 분위기들이 좀 누가 총대를 매서 마이크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삼상오방의 식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식구처럼 그 방을 벗어나서 촬영을 한 씬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 씬. 그거 말고는 모두 늘 그 방 안에 있었고 정말 그 안에 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원래 그것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던 곳이었으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났었고요. 뭐 촬영 끝나고도 저희가 이제 또 같은 숙소에서 계속 생활을 하니까 틈만 나면 이제 저희 선배님들 찾아서 언니 나오시죠 해서 같이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편안했고 안전했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내가 준비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딱 이 씬 들어가기 직전에 혹시 이런 거 어떨까요? 감독님 이런 거 어떨까요? 했을 때 감독님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의 계속 받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받은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었죠. 배우들 입장에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 이제 저희 반에 그 옥지연 선배님 오늘 이제 안 오셨지만 저희 이제 굉장히 분위기를 편안하게 선배님께서 해주셔갖고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굉장히 좀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교도관님, 뭐 송주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좀 연기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 드신 김에 이렇게 웃자고 한번 여쭤보면요. 어떤 연유로 재소자가 되었을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재소자가 되면은 과연 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영화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혹시 아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뭐 잘은 모르겠고 미영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재주가 좋다 그래서 당연히 미용사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도벽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추측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기, 뭐 부동산 사기나 뭐 이렇게 그런 사기 종류였고 우리 네, 뭐 그러니까 이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죄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사기이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남자한테서 편지 받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잠깐 나오지만. 기다리던 남자의 편지가 오지 않아서 쓸쓸해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관련된 어떤 사기를 꽃뱀 사기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혜연이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일단 여기 색깔만 봐도 이제 약쟁이였고요. 안에서 이제 약을 먹지 못하는 환경 안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취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물론 하연 배우님은 명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GV 때 배우님들이 종종 이 질문을 받으세요. 그 죄명에 대해서. 근데 저는 배우님들이 본인 죄명이 이거다 아니면 이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알려준 적도 없고 근데 아마 저희 왜냐면 영화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죄명을 오픈하지 않는 건 왜냐면 아예 뭐 이런 방법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직접적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 100% 의도한 것이죠. 네, 기존의 한국 영화들, 교도소나 교도관, 혹은 수용자, 재소자가 배경인 영화들에서 제가 아는 한 그 죄명에 대해서 안 알려준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항상 조명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궁금해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수용자의 이름을 그냥 죄명으로 부르고 쟤는 뭐 마약, 쟤는 뭐 살인
쟤는 강간 이런 식으로 막 부르고 근데 저는 그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죄명이 저 캐릭터들을 앞서 있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 한 명으로 보여지길 원했는데 이렇게 뭐 사기나 뭐 이런 저 죄명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끝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저희 인물조 감독이 배우님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좋도록 그분들은 그 연출부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죄명 뭐 다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근데 앞으로도 죄명을 알려드릴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죄명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제가 취재했을 때의 어떤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 보통의 여자 수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뭘로 들어가 계신가 가장 많은 비율은 사기예요. 그리고 뭐 사기에는 보이스피싱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녀 수용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기수 아니면 보통 무기수는 살인이죠. 살인인데 남자 무기수들과 여자 무기수들은 판이하게 다른 것은 남자 살인을 저지른 남자 살인범들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면 여자 수용자분들 중에 무기수 살인범들은 한 90%가 아는 사람을 살인했다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되게 다른 것들을 저는 이제 통계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수용자, 여자 수용자가 되게 다르다. 좋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혹시 그 배우님들에게 질문해 주실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 아니면 네, 앞에 계시는 분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 잠깐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그 주인공 태저 역을 보면은 거의 끝까지 모든 대화나 아니면 그 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좀 하나하나 코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준영 처음 만나고 이제 카페에 나오면서 걸어가면서 순간 한 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대화에 집중을 잠깐 못했는지 좀 그 의도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때 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여운이나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차배님? 네. 네. 참배를 하지 제 별명을. 그러니까 아마 준영이가 그때 사실 태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좀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엄마 지금 뭐예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저 이 순간부터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찍을 때는 저희 촬영 감독님이나 어쨌든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서 그 장면 찍을 때나 그 이후에도 저희끼리는 태저가 귀가 안 좋나? 태저가 뭘 잘 못 들어 하면서 그랬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잘 안 들리나 봐. 실제로 전 잘 들어요. 태저가 잘 못 듣잖아요. 질문이 되셨을까요? 답변이 되셨죠? 그러면은 혹시 하나 정도만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우리 효정 배우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잘못 자리를 앉아가지고 엄청 혼나고 있어요. 수영자들이랑 저희 친하거든요. 대구 촬영 가서도 모텔에서 이렇게 저희 조인해가지고 재소자들 5명에 교도관 하나, 교도관들 사이에 재소자 2, 이렇게 저희 모임도 갖고 하는데 저한테 계속
네가 저길 왜 가? 왜 친하게 지내? 그 교도관이잖아. 그래. 감독이 뭐 얘기하면 나 저렇게 불친절해서 너무 좋아 이러고 주목받기 싫다 그래놓고 계속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혹시 뭐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희 네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 조금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라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만남과 인연이 연관된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준영의 눈에 비친 분명히 다양한 만남이나 인연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그 버스 기사님들이 지나치면서 서로 흔드는 거, 게다가 후반부에 보면 이제 태저도 버스 안에 앉아있다가 고개가 이렇게 계속 180도 돌아가는 모습도 아마 그 모습을 그 말을 기억하면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님들의 어떤 만남을 이 작품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시려고 하셨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넣은 어떤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준영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나갈 때 준영이는 세상의 어떤 부분을 볼까? 준영이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준영이가 사실 뭐 외로운 척을 대놓고 하지도 않고 방 안에서 뭐 혼자 울거나 등등 기본적으로 강준영이라는 저 친구를 만들어 나갈 때 되게 뻔하게 상상 가능한 어떤 고통들 저희가 많은 다른 이야기들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들 예를 들면 엄마가 수감자이고 엄마가 교도소에 있으면 얘는 불행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 쉽게 상상을 되게 게으르게 하는 거죠. 얘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쟤네 엄마가 수감자라는 걸 알고 준영이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등등 모든 그런 되게 좀 뻔한 폭력적인 상황들을 다 걷어내려고 일단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준영이가 충분히 밝게 살 수 있는 쟤도 저 친구만의 취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좀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왜 준영이는 저 버스 기사님들이 스칠 때 같은 번호인 사람들이 스치는 저 순간을 포착하는 걸 좋아할까? 저는 그게 좀 준영이가 사실 이 마음 한 구석에는 외로움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준영이는 나름 되게 진지하게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같은 번호끼리만 인사하는 거 맞죠? 근데 그 기사님은 좀 되게 대충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실 제대로 대답해 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번호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운수 회사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같은 번호? 같은 번호만 하는 거지. 근데 준영이 또 진지하게 근데 만약에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떡해요? 얘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자기도 살면서 혹은 내가 누군가랑 나와 맞을 수도 있는 어떤 누군가와 내가 만났고 스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놓치면 어떡하지? 붙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 친구 안에는 깊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준영이 딴에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떡해요? 하니까 못 보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준영이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글 작업을 하면서는 준영이와 태저가 어떤 연유로 어떤 공간에서 만나고 스치게 되었던지 간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좀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아이들 뭐 그런 걸 되게 뭐 속된 말로 브랜 포르노처럼 보여주는 어떤 방식도 있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세계의 주인 같은 영화도 이제 성폭행을 당한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불행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통념을 깬 어떤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감독님 말씀 듣고 좀 생각이 좀 났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돼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질문 다 하신 거죠? 아무래도 괜찮을까요? 영화 안에 저는 좋은 대사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거나 뭐 불안과 용기는 서로 등이 맞대고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은 마음속에 다 금가옥조처럼 새겨놓고 나중에 한 번씩 꺼내 쓰게 되면 큰 위로와 어떤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마지막에 그 태저가 준영에게 보내는 그 답장은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꼭 한번 곱씹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한번 좀 그렇게 봐주시고 엔딩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좀 드리면 미영과 이제 준영 그리고 미영은 또 이제 엄마를 잃게 됐는데 그 모녀와 할머니 그리고 미영 그리고 준영 그 관계가 미영이 엄마를 생각했던 것처럼 준영은 하지 않겠다라는 희망을 좀 약간 좀 품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것들이 되게 훈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다 마음속에 많이 좀 아사무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배우님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어떤 대사들이나 장면들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촬영된 부분들도 좀 많고도 한데 특히 지성은 배우님과 그리고 김예숙 배우님 그리고 정유정 배우님께는 좀 어떤 대사와 좀 장면이 좋았는지까지 좀 더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 인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끝인사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오늘 와주신 것에 오늘 매진을 기대했지만 그 욕심이었고 이렇게 한파가 닥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걸음하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개봉하고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는 일이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품이 드는 일인데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영화는 사실 취향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든지 만남의 집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깊이 가닿을 수 있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사 한마디가 됐든 어떤 캐릭터가 됐든 한마디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4년, 5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태저와 준영이라는 저희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서 제가 되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내 마음속에는 태저가 있지, 내 마음속에는 준영이가 있지. 이 인물들이 저한테는 든든한 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오늘 만나러 와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태저가 준영이한테 편지 써주는 그 나레이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영화가 전하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시고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2025년 만남의 집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또 마무리 관객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준영이가 빨래하러 갈 때 뗄롱 하잖아요. 그 장면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울컥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냥 약간 과장돼서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때도 타고 부담도 있고 막 싫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오는데 그 와중에 가는데 띵동 오지마 안 돼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안 갈 수는 없고 용기 내서 조금 다가가 보면 뗄렁 하면 안 돼. 게다가 좀 떨어지면 또 뭔가 아쉽고 그래서 다가가 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힘든 부분 혹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하는 부분 진짜 만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많이 다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준영이가 빨래 들고 떼렁떼렁 거길 막 할 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남았고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보시고 어떤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시나 경고음이 울리면 아 경고음이네? 아, 그럼 좀 돌아가 볼까? 혹은 아 경고음이 울려도 직진해야지 약간 이렇게 막 가로막는 어떤 걸로 느끼지 않으시고 날 도와주는 어떤 신호 이런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서 앞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선배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아까 나왔었는데 네가 하는 선택이 모여서 내가 네가 된다라는 그 대사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은 선배님 방금 말씀하신 장면인데 근데 그 장면은 조금 뭔가 굳이 말하자면 다르게 좀 봤던 부분은 그게 사실 진짜 사람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근데 어쨌든 내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해서 얘가 말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기댈 한 명이 있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 건강과 안부를 궁금해하고 걱정해준 또 누군가가 있고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라고 나중에 이제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는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그런 순간들을 연말에 또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GV 자리를 채워주신 것이 오늘에서는 또 이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영화가 또 힘을 받고 우리가 또 계속 연기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새삼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와주셔서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태저가 자물쇠 그 뜨개질한 그 씌워주잖아요. 사실 그 차가운 자물쇠 그거 니트 짠 거를 씌운다고 해서 그 자물쇠가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변에 또 그런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가 개봉하고 봤을 때 예전에 그 무대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삶의 곳곳에 제가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뭐 그냥 발에 채 있는 쓰레기 그냥 주워 간다거나 그런 작은 따뜻한 선한 영향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 좀 삶이 태저가 좀 이제 지향하는 것처럼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네, 저희 영화는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만남의 집 그 제목처럼 간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제소자 동료분들 포함해서 그 너무 좋은 선배님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모든 고집 스튜디오 PD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만든 만남의 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저희 영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제 제일 가장 오래된 친구가 파주에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왔어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너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가난한 배우 십몇 년 전부터 제가 돈이 없으면 저희 본가에 막 카네이션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이랬던 친구라 고맙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전하면서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그래? 제 친구 내성적이란 말이야. 또 찍어.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없어요. 강해요. 강이네요.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이제 연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해 한 해 살아오는 거에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올 한 해 2025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정말 올 한 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는 따뜻한 새해 맞이하시고요. 내년에는 웃는 이들이 더욱더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남의 집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 집은 부가 서비스 통해서 계속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출연한 배우님들 같이 내려오셔서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배우 같이 출연하셨는데 저희 인사하고 네. 배우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A열을 살짝만 비워주실 수 있으면 거기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좀 더 양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이 선창해서 인사하시는 거 어떨까요?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하실까요? 네, 좋아요. 이거 하실까요? 좋아요. 인사 먼저. 여기 와서 인사 아까 했잖아. 인사. 오늘 정말 관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세요. 내년에도 저희 만남의 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만남의 집의 시간과 이 돈과 어쨌든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라는 게 입소문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봐봐 약간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희 A열 분들 너무 죄송한데 혹시 뒤에 빈자리로 잠깐만 이동했다가 저희 사인 받고 퇴장해도 괜찮을까요? 앞에 좀 앉으실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6자리만 비우면 8자리만 비우면 될 것 같아서 뒤에 빈자리로 이동하고 바로 저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할게요. 네. 마지막 인사 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저희 그거 아시죠? 그 어떻게 했었죠? 만남의 집.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포토 타임입니다. 네, 할게요. 제가 기본이래. 아무튼 창피해요. 빨리 하고요. 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만남의 집. 감사합니다.